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한쌤입니다. 실험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중유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제1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법 시선집중 교재는 98페이지로 구성된 초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민법 기본 이론을 가장 정확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14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나요? 한 문제 더 있습니다. 3번까지 지금 풀어봅니다. 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3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정하셨죠? 자, 이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물권이 변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186조 법률행위가 있고 두 번째 245조 1항 점유취득 시효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법률행위는 186조가 되는데 여러분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누가 시켰나요? 노.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 물권 변동에서 먼저 소유권 변동에서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증여는 자기가 원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물권 중에 제한물권이 있어요.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즉 취득한다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둘이 원해서 하죠. 누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럼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고 그걸 이전할 때 이전도 예를 들어 을과 병이 원해서 이전 양도하죠. 당사자가 원했으니까 이게 다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나 이전할 때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가 합의죠. 둘이 원해서 했죠. 둘이 원했으니까 법률행위라 등기해야만 분할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분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요. 그럼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죠. 그게 조정이 성립한 겁니다. 이것도 소송 도중이지만 당사자가 협의했죠. 갑과 을이 원했죠. 법률행위라 이것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이행 판결이 나오면 자, 뭘 이행하라는 거죠? 뭘 이행해요? 당신들에 한 그 법률행위, 예를 들어 당신들에 한 그 매매행위를 이행하라죠. 결국 이것도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은 당신들이 한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물권을 포기도 내가 원해서 하죠. 법률행위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죠. 공유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도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들이 다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죠? 내가 원해서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점유의 취득 시 완성도 등기해야만 소유권 물권을 취득합니다. 다음 두 번째,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180조 법률 규정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이에요.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하죠. 그럼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이때는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죠. 확정 판결 시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다 등기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만 187조 판결이고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합니다. 다음 경매는 매각 대공 완납 시 물권이 변동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기타 이제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일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일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 내고 처분, 양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처분도 잘 기억하세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나 단서입니다. 그럼 기타 법률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타 법률 규정 엄청 많습니다. 먼저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죠. 그럼 법정은 등기 없이에요. 첫째, 전세권 법정갱신. 두 번째, 법정지상권 취득. 세 번째, 관세상 법정지상권 취득. 마지막, 법정저당권 취득. 법정은 다 등기 없이입니다. 그 다음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해야 됩니까? 말소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합니다. 말소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저당권에서 피자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등기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곧바로 소멸합니다. 혼동이 발생해도 말소등기 없이 해요. 다음 나가리가 있는데 이게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가 되면 말소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나가리는 무슨 말인가 좀 더 볼 거예요. 다말이 두 가지가 집합건물법에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첫째,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권 취득할 경우에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건 등기 없이 지분을 취득합니다. 다음 일동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동일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한 구분소유권 취득할 때 이제는 등기나 등록 없이 구분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역지 소유권 이전하면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이전합니다. 마지막 분묘기지권은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을 제외하고 위쪽에 있는 걸 다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웠었죠? 다시 봅니다. 자,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돼요. 안 지키고 기피 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혼나콩. 어떻게 혼나요? 구분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행하면 구분소유권 구속대지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콩.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노래를 외웠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였습니다. 이 중에 빨강색 기피 혼나가 말소등기 없이입니다. 말소등기 없이에요. 다시 해보세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등기 없이입니다. 그 다음 나가리를 좀 보겠습니다. 나가리는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가 되면 말소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 복귀합니다. 즉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후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 매매가
나가래가 돼요. 즉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나가래가 됩니다. 그럼 을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갑에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그럼 소유자는 이제 갑이죠.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으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가리, 원인행위가 깨졌다.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됩니다.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법정지상구에 있는 건물을 법률관계인데, 교재는 28페이지, 28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7번이 있고 밑에 박스 기역, 니은, 디귿 이 총 4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법정지상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어요. 을은 내 토지 아니죠.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만약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아까 187조에서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그래서 4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토지가 양도됩니다. 그럼 토지가 넘어갔죠. 법정지상권이 넘어간 거 아니죠. 그럼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토지 양수인 제3자에게 여전히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주장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토지가 넘어간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밑에 2, 3, 4번이 이제 법정지상권이 넘어갑니다.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이전됩니다. 그럼 이전 원인이 양도, 법률행위라면 둘 다 등기해야 돼요.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되고 법정지상권도 등기해야 됩니다. 아까 187조가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지만 처분, 양도할 때 등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법지가 이전될 때 경매로 이전되면 이건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이전됩니다. 그 다음 건물과 법정지상권은 따로따로 서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4개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갑토지 을건물이 있으면 을은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을이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토지가 이전 양도됩니다. 병이 등기하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거 아니죠.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토지 양수인 병에게도 제3자에게도 여전히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사례는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을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죠.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갑이든 제3자 병이든 여전히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사례에서 다시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고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건물 소유권을 양도 매매합니다. 양도가 매매죠. 그럼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 양도도 특별한 사직금리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은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양도가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병은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됩니까? 양도가 법률행위죠? 법정지상권도 양도 처분되니까 이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해요. 병에게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을에게 다시 건물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건물 저당권은 그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 자체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해서 병이 경납받으면 병은 건물 소유권과 저당권이 법정 지상권에 미쳤잖아요. 그럼 종된 권리 법정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취득원이 경매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마찬가지 취득원이 경매 법률 규정이라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는 건물의 소유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병이 양도 법률행위로 취득하니까 둘 다 등기해야 되는데 3번 사례는 병이 건물 소유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취득 원인이 경매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 없이를 세 글자로 뭘 할까요? 당연히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네 번째, 을에게 건물과 법정 지상권이죠. 우리 판례는 을은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권만 유보가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따로따로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례는 법정 지상권이 이전되지 않았어요. 네, 2번, 3번, 4번이 법정 지상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이 네 개를 잘 비교하세요. 28페이지 동그라미 7번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이 양도됐다. 둘 다 등기해야 돼요. 이게 아까 사례 2번이고 밑에 기억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이 경매 저당권이 실행되면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하죠. 아까 사례 3번입니다. 다음 이유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죠. 이게 4번입니다. 자, 디귿 법정 지상권자 여기까지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그러니까 토지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니까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1번 사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어서 29페이지 하단의 3번입니다. 이제 미등기 매수인 나왔죠. 그럼 등기 안 하면 매수인은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갑부동산을 일가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 못하죠. 물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자가 청구하는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절대 취득 못합니다. 두 번째가 등기 청구 소멸시가 있는데 갑부동산을 을이 매수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을이 점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등기도 안 해, 점유도 안 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니까 을이 가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청은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왼쪽과 비교할 거 오른쪽입니다. 갑부동산을 을이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을이 점유는 승계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자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차이점이 뭘까요? 등기하지 않은 것 똑같은데 점유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차이입니다. 왼쪽 그림은 을이 점유도 하지 않으니까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근데 오른쪽 사건은 을이 등기하지 않았지만
매수에서 점유하고 있죠. 그럼 우리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초용권이 채청이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우리 미등기라 병도 등기 안 했지만 점유를 승계해 줬습니다. 병이 점유하니까 이제 우리는 점유를 상실했거든요. 그때부터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초용권이 소멸시효 진행할까요? 여전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부터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초용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 이 등기초용권 소멸하거든요. 그럼 이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병에게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초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책의 동그라미 2번 밑줄이 인도받아 점유하죠? 그럼 소멸시효를 걸리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밑줄이 뭐예요?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여전히 을의 이전 등기초용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잘 정리하세요. 자, 세 번째,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죠? 그러면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 자, 갑은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소유자가 맞지만 을은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죠. 을은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으니까 갑은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은 돈 받았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해주고 갑이 사라져야 돼요. 아직 소유자라서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을이 병에게 매매하거나 임대차입니다. 매매했더라도 을이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절대 소유자인데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어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병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갑이 소유자가 맞지만 병도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정당한 점유권을 승계받아서 병도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으니까 갑은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병은 정당한 점유권이 있죠?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갑은 1억에 청구할 게 아니라 갑은 뭐 해야 돼요? 을에게 등기해주고 갑이 자기가 사라지면 돼요. 그러니까 갑 너나 꺼져 이렇게 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갑 너나 꺼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3번이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 토지를 점유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매도인 갑, 소유자 갑은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점유에 사용하는 이제 병에 대하여도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갑 너나 꺼져, 너만 사라지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와 취득시효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이제 협의가 보입니까? 협의가 법률행위죠. 둘이 원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둘이 원했으니까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조정이 성립한 때는 등기하라 그랬어요. 2번은 법정 남은 등기 없이
3번 법령기준 등기보답니다. 3번 경매 등기 없이, 5번 법정 등기 없이.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법률행위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틀린 겁니다. 187점을 몰았네요. 1번 관세상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설정 등기 없이 맞아요. 2번 이행 판결은 등기하라 그랬죠.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 틀렸죠. 형성 판결이 확정 판결 시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상속은 등기 없이, 경매 등기 없이 매각 대금 완납한 때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보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관습상 법정상을 하면 틀린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양도,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 그랬죠.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법정지상권자 여기까지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 뒤에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토지가 이전돼요. 다시 2번 법정지상권자는 지금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틀렸죠. 여전히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넘어갔고 법정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이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해집니다. 5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를 합의한 때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두 개를 잘 비교하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를 공부했습니다. 정확히 잘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